지금 이제 8강을 우리가 들어가죠. 8강을 할 때쯤 되면 아마 제 의상이 좀 낯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그 여름방학을 통해 가지고 사전에 이제 찍는 거라서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실 때 되면 아마 그 긴팔을 입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그 중국 과정의 특성은 이 정체 혹은 흘림체를 계속 이렇게 조화롭게 이렇게 쭉 해 나가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그 초급 과정 할 때는 단어 중심으로 쓰다가 중급 과정에는 문장을 쓰는데 이게 작은 문장부터 이제 이게 그 긴 문장까지 쭉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먼저 이번에 쓸 거는 뭐 이게 교재를 한번 딱 보면은 이게 청목 캘리그라피 중급 요거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용이 무리를 걷는 것만 기적이 아니다. 무리를 누가 걸었어요? 예수님이 걸었죠. 그래서 무리를 걷는 것만 기적이 아니다. 지금 두 발로 걸을 수 있다는 것 대단한 기적이다. 이거 뭐냐면 이제 평범함에 대한 우리의 어떤 그 너무나 익숙한 그런 어떤 개념에서 그 기적이라는 것들은 사실은 아주 평범한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를 느끼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제가 쓴 말이 아니라 원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되게 좋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살면서 그냥 가깝게 있는 사람이 소중한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냥 팔이 아프다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늘 그냥 팔의 어떤 그 기능을 자연스럽게 했다가 팔이 아플 때 팔의 소중함을 알고요. 새끼발가락이 그렇게 소중한지도 모르고 또 이 하나가 그렇게 소중한지도 모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고통과 고난이 없이 소중함을 모를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배우자가 떠나고 나서 또 부모님이 돌아가고 가시고 난 다음에 부모님의 그때 그 안타까움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평소에 평범한 것들에 대한 감사가 일상생활에 이루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한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번에 쓰실 내용이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무리를 걷는 것만 기적이 아니다. 지금 두 발로 걸을 수 있다는 것 점점점 대단한 기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먼저 자유롭게 한번 흘림체로 먼저 써보고 그리고 이제 교과서에 나온 대로 한번 써볼게요. 무리를 걷는 것만 기적이 아니다. 흘림체로 먼저 써볼게요. 정체로 돼 있거든요.
좀 다르죠. 이게 이제 정체에서 이제 그 흘림체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는 사실 그 수평과 수직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그 질서를 가지고 썼지만 흘림체는 그 질서를 파괴하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삐뚤삐뚤하게 쓰는데 그 어떤 것들은 삐뚤삐뚤 쓰고 어떤 건 정체 쓰고 막 이렇게 혼용하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일단 무질서를 통일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무질서를 통일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질서를 통해서 질서를 만들어가는 거죠. 되게 어려운 얘기지만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기적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 이게 사실은 제가 알리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주인공이 되는 거죠. 이게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주인공. 네? 그래서 기적이 또 나오죠 여기서. 네, 이렇게. 그 뭐냐면 이게 걷는 요런 기적이 걷는 것만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기적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 진짜 기적.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과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모르고 있는 어떤 기적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두 개를 강조를 하면서 전체적인 글을 이렇게 포인트를 좀 잡아주는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포인트는 보면 기본적으로 글의 흐름을 이렇게 연구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쭉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덩어리감이 가 있죠. 예. 마치 이게 물 흐르듯이 좀 가실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글씨 안에 얇은 글씨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정체를 한번 제가 이제 써볼게요.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정체를 또 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체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무리를 걷는 것. 정체는 가로 세로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가로 세로를 잘 맞춰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썼습니다. 그 무리를 걷는 것만 기적이 아니다. 지금 두 발을 걸을 수 있다는 거 대단한 기적이다. 이 포인트는 이런 데서 사실은 이제 그 얇게 가늘게 가는 선들이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이렇게. 보면 가는 선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공간이 없이 빽빽하게 이렇게 흘러갈 수 있게 그렇게 해주면 글씨가 이제 아름답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요 기적, 요 부분들은 붓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굵게 빼줘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지금 이제 얇게 써야 될 것과 그 다음에 두껍게 써야 될 것들을 잘 보시고요. 이게 그 기적, 요 부분을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서브로, 그 다음에 요 부분도 좀 이렇게, 그 다음 뭐 이런 것들은 좀 강조하게 돼 있죠. 기적, 그 다음에 걸을 수 있다는 컷, 대단한 기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흐름을 잘 파악하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주제를 넘어가 볼까요? 보시면 요 뒤에 보면 이렇게 따라쓰기로 돼 있어요. 이거 한번 쭉 따라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당신이 만든 찬란하고 아름다운 오늘을 선물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를 제가 또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당신이 만든 당신이 누구예요? 당신은 이제 조물주를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제가 항상 기도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선물을 하루를 제 선물을 받은 거거든요. 그 선물을 받은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심정으로 선물을 해줬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알차게 보낸다는 거예요. 헛되게 보내지 말고. 그래서 그거를 정말 사랑을 많이 실천할 수 있는 하는 그런 어떤 하루가 되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키포인트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올 때마다 이 하루를 주심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고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이건 내가 그냥 거저 오는 게 아니거든요. 누군가 선물해 줬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겠죠? 물론 종교가 틀린 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루를 우리는 선물로 받았다 생각을 하고 이게 혹시 내가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사람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하루를 어떻게 값지게 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뭐 굉장히 살면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정체하고 그냥 흘림체를 한번 써볼게요. 이거 흘림체를 계속 하는 건 뭐냐면 결국 여러분도 흘림체를 좀 해줘야 돼요. 자, 흘림체를 한번 써볼게요. 연습을 한번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썼어요. 자, 흘린 채. 그럼 저렇게 보시게 되면 그 중요한 부분은 이제 피랍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글씨의 생명은 어떻게 불어넣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피랍에 의해서 생명이 살아서 꿈틀거려져야 돼요. 다시 말해가지고, 우리가 이 선의 두께의 변화가 적잖아요. 그러면은 건조해져요. 재미가 없어져요. 그건 뭐냐면, 선의 두께가 굉장히 다양해. 그게 맞으면 막 사라져 꿈틀꿈틀 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글씨가 힘있고 살아있게 하려면 여러 붓 가지고 붓 하나에서 얇은 글씨와 두꺼운 글씨가 계속 반복해서 자유자재로 나오게 하는 힘, 그게 글씨를 힘있게 만들고 생동감 있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붓을 잡았을 때 찍었다 눌렀다의 부분들을 내 조절이 맞게 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글씨가 굉장히 예뻐질 수가 있어요. 지금 당신이 만든 찬란하고 아름다운 오늘을 선물해 주는 감사합니다. 보시게 되면 이렇게 흐르죠. 이렇게. 예. 글씨의 흐름은 글씨가 이 공간에서 차지하고 있는 디자인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백지에다가 이 먹을 가지고 배치를 할 것이냐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시선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공간을 쳐나가니까 글씨를 읽을 줄 모르고 무슨 글씨인지 모르겠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고딕체와 명조체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캘리그라피는요, 이게 예술체예요. 그래서 한자에서도 궁소체가 있고 명조체가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그렇지만 초소가 있어요. 그 흐름이. 그래서 보면 어떻게 보면 추사 김정희 같은 경우, 추사체 같은 경우도 이 붓의 그 어떤 피랍이 굉장히 강해요. 얇고 굵음이 확실하게 다양하게 하면서 글씨가 가지고 있는 조형미를 아주 극대화시켜버렸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추사체에서 나오는 그 원리를 적용해갖고 한글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시작한 게 사실 그 청목체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비침, 이런 부분 있죠. 이런 거 찬란하고 감사하고 할 때 비침, 이런 것들은 글씨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액세서리예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전체로 글씨가 좀 더 긴장 있게 흐르도록 합니다. 자, 이거를 다시 정체로 제가 또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체의 특징은 뭐냐면 공간에 어떻게 보면 여백을 없애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요. 이 정체 쓸 때는 굉장히 정성스럽게 시간을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렇게 점을 찍 때도 자, 점을 찍었어요. 네, 여기서 수직으로 내려오죠. 이렇게. 자,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찍고, 그 다음에 다시 찍고, 당, 신. 와서 당신, 이, 당신이 만든. 여기 이게 정체는요, 수평과 수직을 기가 막히게 맞춰야 돼요. 왜냐면 그게 질서니까. 그래서 그 질서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시면서 이 수평과 수직에 대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 찬란하고. 예, 책에서는 여기 이게 쭉 나갔죠. 근데 이게 나가도 되고 점 찍어도 상관없어요. 네, 잘하고. 얘를 한번 내려볼게요.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아름다운. 이거 똑같이 안 써도 돼요. 이 배치를 여러분이 요거 기본으로 좀 원리를 잘 이해했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아름다운 아자를 여기다 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실까요? 왜냐면 름자가 올라타야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거를 머릿속에서 그려야 돼. 네,
자, 아름다운 오늘을, 그래서 오늘은 이게 흘림체죠. 이게 흘림체예요. 그래서 여기서 치고 들어와서 이렇게 굵게 빼서 과감하게 확 눌러줘. 이렇게 빼서 과감하게 확 눌러주는 거예요. 늘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한 번 더 가도 돼. 이렇게요. 세 번 간다고 해갖고 리을의 느낌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도 돼요. 오늘을 이게 여기서 오늘만 조용체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정체로 돌아온 거예요. 선물해 주심을 이렇게 선자 여기다 쓰는 거예요. 왜냐면 물자 여기 지으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선, 물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왜? 공간을 치고 들어가야 되니까. 선물, 해, 주심을, 주심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여기 비었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채워주는 거예요. 거꾸로 채워준다. 이거 점을 찍어도 돼요. 꼭 저렇게 안 가도 돼요. 예,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 할 때 보세요. 얘가 이렇게 올라가서 내려가서 이렇게 가줘야 돼. 얘가 이미 올라가기 전에 꺾이면은 나가 돼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쭉 할 수 있게 감사드립니다. 누구한테? 예, 조물주한테 그러니까 조물주한테. 림 이 자, 이렇게 썼어요. 당신이 만든 찬란하고 아름다운 오늘을 선물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했어요. 요거를 보시게 되면 포인트는 뭐냐? 지금 여기서 보면 감자 같은 경우도 얘가 이렇게 가서 쓰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쓴다고 해서 틀리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중급 과정이 고수가 돼버리면 붓이 가는 대로 가요. 그러니까 띄지 않고 그냥 흘림체로 가는 거죠. 근데 지금은 너무 불편하다 그러면 점을 찍고 가도 돼요. 그리고 요거는 점을 찍어도 되고 가도 되고 이건 선택이에요. 선택. 이건 선택. 이게 반드시 가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전체적인 글을 예쁘게 만드는 액세서리 효과를 낸다는 것,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두 개를 했어요. 하나는 무리를 걷는 것만 기적이 아니다. 지금 두 발로 걸을 수 있다는 것 대단한 기적이다. 하나고 당신이 만든 찬란하고 아름다운 오늘을 선물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두 문장에서 공통점이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소소한 것에 대한 감사를 느낄 때 삶의 행복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느새 비교를 하면서 불행해져요. 비교는 뭐냐면 나는 나를 봐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보고 나를 보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근데 불행의 요소는 거기서 왜 찾아오냐라는 건 뭐냐면 우리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롭게 생활하고 있어요. 옛날에 비해서. 그런데 마음도 거기서 이 행복을 찾아가야 되는데 이게 비교를 하다 보니까 나보다 더 좋은 조건과 잘 사는 사람에 대한, 그 다음에 뭐 좋은 옷을 입고 또 좋은 환경에서 하고 이런 부분들이 내 위를 쳐다볼 때 내 삶은 곤두박질 치게 돼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내가 시선을 아래로 볼 때 내 삶이 올라가게 됐어요. 항상 반작용이거든요. 세상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두 문장이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소소한 감사를 느끼라는 거예요. 소소한 감사를 느끼면서 나를 되돌아볼 때 내 삶이 윤택해지고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캘리그라피 때 이 수업 때 그게 무슨 목사님 같은 얘기를 하냐 그렇지만 이 안에서 우리는 기능을 배우지만 그 이걸 쓰시면서 여러분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감을 좀 하고, 왜냐하면 진짜 행복을 찾아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행복을 내가 어떻게 찾아갈 것이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래서 오늘 8강이잖아요. 그죠? 8강인데 이 두 문장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제가 두 가지를 하잖아요. 하나 흘림체를 하고 그 다음에 정체를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결국은 흘림체에 대한 기본을 또 익혀야 돼요. 그래서 흘림체도 한번 써봐요. 연습으로. 써보시고 그 다음에 정체도 써보시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정체와 흘림체가 자유자재로 쓸 때 여러분들은 밖에 나가시면 바로 작가가 되는 겁니다. 작가. 이게 작자가 아니에요. 작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이해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 유익하셨나요? 다음에도 한 2개를 연달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